전쟁판도 바꿀 3대 무기 레이저 레일건 전자기 펄스. 레이저 광선으로 적이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고 강력한 전자기파로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레이저와 레일건 전자기 펄스 무기 등 군사 강국들이 속속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첨단 전자무기 이야기다. 초정밀 타격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형 무기의 도입으로 전쟁의 전개 방식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세 가지 신무기를 소개한다. 드론 잡는 레이저. 스타워즈 시리즈를 비롯한 할리우드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소재인 레이저 무기는 실전 사용에 임박했다. 미국 육군의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부는 지난달 대형 전술 트럭에 탑재한 58kW급 레이저 무기 시험에 성공했다. 대형 드론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이었다. 이스라엘은 레이저를 쏴서 상대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아이언빔 개발을 마쳤다. 독일 방산기업 MBA는 10kW 레이저 4대를 결합해 총 40kW 출력으로 3km 이내 비핵물체를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2015년 개발했다. 중국도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드론 격추용 레이저 무기를 공개했다. 러시아는 수송기 및 트럭에 탑재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 대열에 뛰어들었다. 레이저는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바이스티네이티드 미션 오브 레이디 액션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다. 1960년 7월 미국 휴주 항공사의 물리학자 시어더 메이먼 박사가 처음 개발했다. 빛을 한 곳에 집중시켜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레이저 무기는 빛의 직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준을 통해 초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포탄을 쏠 때처럼 포물 선탄도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조준만 제대로 하면 그 어떤 목표물도 공격을 피할 수 없다. 소음이 없어 기습 공격의 안성맞춤이다. 저렴한 가격도 매력이다. 고가의 미사일은 한 번 발사하면 수십억 원이 날아가지만 레이저는 1회 발사 비용이 1만에서 2만원 수준이다. 단점도 있다. 미사일급의 파괴력을 갖춘 무기로 사용하려면 높은 출력의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 근거리에서 포탄이나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100kW 이상 100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1MW 이상의 출력이 각각 필요하다. 1MW는 연간 750가구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향후 전투기 등에서 발사되는 레이저 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 장치 소형화가 급선무다. 꿈의 병기 대륙간. 이미지 크게 보기. 레일건은 오로지 직진밖에 모르는 레이저 무기의 보완제로 주목받고 있다. 11kg 무게 단자를 음속의 6배에 달하는 초속 2km의 속력으로 발사해 약 2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어 꿈의 무기로 불린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1분 30초 만에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폭발물을 장착하지 않고 탄환만으로 대부분의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남도현 군사 칼럼니스트는 레일건에 대해 사전에 발사 징후를 파악할 수 없어 지금까지 만들어진 방어 체계로는 요격할 수 없을 정도라고 평했다. 원리는 간단하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레일 사이에 발사체를 넣은 후 강한 전류를 흘리면 유도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강한 힘이 발생해 발사체를 움직인다. 화약이나 추진체 없이 오로지 전기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무거운 물체를 엄청난 속도로 멀리 날려 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5월 미국 대군이 버지니아주 달그린에서 최초로 공개한 레일건 발사 실험에는 2만 가구가 하루에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25MW의 전력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속으로 탄환을 날려보낼 때 생기는 반발력과 발사 시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열 등도 실전용 레일건 개발의 장애물이다. 미 해군은 2018년 투입될 최신 구축함 린든 존슨 하멜에 한 건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구축함에는 최대 78MW의 전력을 생산하는 엔진이 장착된다. 미 해군의 시험 발사에 자극을 받은 러시아도 레일건 개발 프로젝트 진행 사실을 공개했다.
프란츠 클린제베치 러시아 상원국방안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레일건 실험은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개발에 적극적이다. 미국과의 공동연구로 90mm 지름의 단환을 쏠 수 있는 레일건 가속 시험까지 성공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공동으로 핵심 과제인 대용량 전원 설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 비행기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초고속 진공열차 하이퍼루프와 레일건 연구를 연계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가 레일건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스마트 무기의 킬러 전자기 펄스 1958년 미국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당시 방출된 감마선이 엄청난 충격파를 만들어내면서 하와이에서는 가로등이 모두 꺼졌고 호주에서도 무선 항해에 장애가 발생했다. 여기서 자간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것이 EMP 무기다. EMP 무기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적이 컴퓨터는 물론 무기에 내장된 전자 부품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폭발하면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모든 전기 회로가 마비된다. 갈수록 스마트해지는 현대전의 특성을 감안하면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을 수도 있을 만한 위력이다. 미국 공군은 2015년 미사일 생산업체인 레이시온 보인 등과 공동으로 스텔스 미사일 챔프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챔프 미사일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건물을 파괴하지 않지만 초강력 마이크로 전자파를 발생시켜 전시 지휘 체계의 핵심인 전자기기들을 마비시켜버린다. 러시아도 UNB 무기 개발에 적극적이다. 러시아가 개발한 라이 시스템은 반경 36km 안에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국제사회에선 힘의 논리가 목소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는 매주 금요일 세계 각국이 보유한 무기를 깊이 있게 살펴보며 각국이 처한 안보적 위기와 대응책 등 안보 전략을 분석합니다. 미국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 체계 아테나의 모습. 지난달 시연회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여러 대를 추적한 뒤 격추하는 능력을 입증해냈다. 로키드 마틴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7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포트실의 정보시험장 미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 아테나 시스템의 성능 시연회가 열렸다. 타깃은 21세기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무인 항공기였고 결과는 레이저의 완성이었다. 로키드 마틴은 아테나가 소형 드론 여러 대를 추적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5일 러시아 타스 통신은 신형 레이저 무기 페레스비트가 실전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해 3월 국정연설에서 레이저 무기 개발에서 현저한 성과가 나왔다고 자랑하면서 존재를 처음 알렸던 무기체계였다. 러시아 측은 재원과 성능을 비밀에 붙이고 있으나 방공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각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경쟁이 불붙고 있다. 전통의 군사 대국 미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독일과 이스라엘도 이미 전력화에 성공했다. 군사 굴기에 나선 중국의 레이저 무기와 수준도 상당하다. 페레스베트를 가리켜 더 이상은 개념이나 계획이 아니다라고 했던 푸틴의 말 맞다나 레이저 무기 실용화는 엄연한 현실이 됐다. 레이저 광선이 적 비행기와 미사일을 격추하는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에나 등장했던 상상의 장면이 이제는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군사 강국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레이저의 무기화에 힘을 쏟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레이저 무기는 지향성 에너지를 활용하는 특수 무기다. 한 방향으로 엄청난 양의 광자를 지닌 빔을 표적에 발사 수천도의 열을 표면에 가함으로써 태우고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장점은 이 같은 작동 원리에서 기인한다. 무엇보다 빛의 속도로 나아가는 만큼 발사와 거의 동시에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5만 배 빠른 속도다. 때문에 적이 공격 미사일이 가까이 접근해도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군사 전문가들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도입 특히 드론 무력화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방어나 정밀 타격에 적합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실전 배치했다고 밝힌 신형 레이저 무기체계 페레스-100. 러시아는 구체적인 성능과 용도 재원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 제공 비즈니스 인사이더 캡처.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 예컨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100억 원이 넘는 반면 레이저빔 한 발에 드는 비용은 고작 1,000에서 2,000원 정도다. 일단 발사 시스템만 구축하면 유지 비용은 거의 안 드는 셈이다. 또 솜이 없고 육간 식별도 힘들다는 점에서 발사 지점이 적에게 노출될 위험도 별로 없다. 물론 단점이나 한계도 있다. 발사 후에도 목표물을 계속 쫓는 다른 유도 무기와는 달리 오로지 직진만 가능하다. 경로 속도 수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차피 광속인데다 비용도 저렴한 만큼 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해결해야 할 진짜 과제는 따로 있다. 바로 전기 문제 곧 출력이다. 의료용 산업용 레이저 장치의 출력은 1mW에서 수킬로와트급이지만 군사용 무기는 다르다. 소형 드론 격추를 위해선 50에서 60kW급 대전차 미사일 요격 시에는 100kW급 순항. 미사일 파괴에는 300kW급의 레이저 출력이 각각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파괴력뿐 아니라 사거리를 늘릴 때도 출력을 높여야 한다. 결국 전기를 공급할 배터리 용량이 관건인 것이다. 장갑차나 함정 전투기 등에 정착하려면 배터리의 소형 경량화도 필수적이다. 최근 들어 가속화하는 레이저 무기 개발은 이런 제약들을 극복해낸 결과다. 선두주자는 역시 미국이다. 2017년 7월 미 해군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 중동 걸프만에 상륙한 본의 레이저 미사일 시스템을 장착한 것이다.